51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자, 책에 51페이지에 이제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켤레의 성질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어차피 필긴다고 할 거지만 거기 Z 바에 바를 씌운 건 Z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 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여서 봐봐, Z에 바를 씌운 Z바, 이놈에다가 다시 바를 씌우면, 즉 다시 요놈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얘가 된다는 거 나는 한글로 적은 거고, 거기에는 그냥 문자로 나와 있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이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가 된다는 게, 이 말이 지금 얘가 Z의 바, 이거 바를 씌운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 바를 씌운 거에다가 다시 바를 씌우면 켤레에 다시 켤레를 구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시각이나 허수배구를 반대로 바꾸고 다시 반대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미 켤레 복소 성질 가기도 전에 이 정의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이제 Z바가 등장하는 순간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너희들이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칙연산을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쪽으로 빠졌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을 너희들이 해야 돼. 어떤 생각이냐면, 이 Z바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첫 번째 생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세 개의 계산 결과가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나옵니다. 매우 이지예요. 우리 곱셈 공식 공부할 때도 x 더하기 y, x, 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식들을 표현하고 했었잖아. 여기도 이제 얘 더하기 얘나 얘 빼기 얘나 얘 곱하기 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활용 문제로서 뭔가 곱셈 공식과 결합된 계산 문제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덧셈, 뺄셈, 곱셈의 결과물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랑 Z랑 Z바랑. 자, 그럼 덧셈을 해보면 Z하고 Z바를 너희들이 두 개를 직접 더해본다면 이 위에 모델링을 그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자. 더하면 어떻게 되지? bi랑 마이너스 bi가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실수 부를 표현했던 문자 A 그놈의 2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Z에다가 만약에 Z바를 빼면 Z에다가 Z의 바를 뺀다면, 얘를 뺀다면 물론 앞뒤 순서를 바꾸면 도도 같이 바뀌긴 하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A가 지워지고 BI에서 플러스 BI가 되면서 얘는 2B의 I가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Z하고 그놈의 켤레 복소수인 Z바를 곱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우리 방금 곱셈 배웠고요. 그리고 이 꼬라지가 지금 딱 보니까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 한다. 뭐를 이용할 수 있는 전개지? 합차. 그죠? 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개니까 A제곱,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뺀다. 그럼 B제곱, I제곱을 빼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빼기 B제곱 I제곱이니까 I제곱은 항상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실수 마이너스 1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에 I제곱이 플러스 B제곱으로 바꿔버린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볼게. 이 Z랑 그놈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건 2A잖아. 우리 마음속에 A, B는 항상 실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뭐라는 거의 결과가? 자기의 켤레 복소수와의 합의 결과는 반드시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은 2A라는 얘기죠.
다음에 Z에서 Z바를 뺀 결과 또는 Z바에서 Z를 뺀 결과는 뭐 2bi가 나오거나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2bi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뺄셈의 결과는 이거 이름 뭐라고 붙이면 될까? 요 수의 종류를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 몇 i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수를 순허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순허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답만 맞아요, 사실. 왜? b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난 b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b가 만약에 0이면 이 뺄셈의 결과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순허수겠지? 따라서 얘는 0 또는 순허수 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0 또는 순허수예요. b가 0이면 0이고요.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다. 그러니까 이거 0이나 순허수 이외의 형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물은 EBI라고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기와 자기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결과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이 a, b는 다 실수인 거잖아.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얼마 이상이지? 아까 우리 실수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썼지?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인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0 이상이야? 0 이상이야?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0 이상이야. 반드시 0 이상이야.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해 볼게. 자기와 자기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결과는 음이 아닌 실수예요. 이게 0 이상의 실수다라는 같은 말인 겁니다. 음수는 될 수 없고 음이 아닌 실수. 음이 아닌 실수다. 얘는 얼마든지 양수, 영, 음수 다 될 수 있는 거죠. A의 값에 따라서. 근데 켤레와의 곱셈의 결과는 반드시 0 이상인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우리 얘랑 얘, Z랑 Z바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이런 것들을 내가 관계식이라고도 불렀잖아. Z랑 Z바에 대한 이게 관계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내가 뭐라고 했지? 관계식. 얘네들은 다 관계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요놈들은 다 관계식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Z랑 Z바를 스위칭할 수 있는 도구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이 Z바의 표로 바꾸던가 아니면 Z바를 Z로 바꾸던가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Z 더하기 Z바가 2라고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Z바가 2-Z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Z바를 2-Z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스위칭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맨 밑에 것도 Z랑 Z바를 곱했더니 예를 들어 4가 나왔어? 그럼 Z바는 Z분의 4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은 이거 여기서 처음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학을 항상 그렇게 너희들이 해왔어요. 우리 2학년 때 어떤 그 1차 방정식 뭐라고 할까?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x 더하기 y는 2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도 갖고 있냐면 y가 어차피 우리 2학년도 방정식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똑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 얘를 만족시키는 해를 찾고 싶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목소수를 배웠다고 해서 이런 식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출발을 할게. 이 자체적으로 Z랑 Z바를 스위칭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그냥 앞에다가 기호로 이렇게만 써놨어요. 글로도 써볼까? 스위칭 써볼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죠. 스위칭.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 그 내용들이 간단하게 5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뭐 거의 쓰다 간 것처럼 있어요. Z 더하기 Z바는 뭐 실수가 된대요. 당연히 우리 지금 확인했죠. 이 A라고 쓸 수 있고 실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랑 Z바의 곱도 당연히 실수인데 부족해. 그렇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음이 아닌 0 이상의 실수가 된다라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필기로 그냥 공부하는 게 맞다. 여기 책은 그냥 이 흐름만 좀 참고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여기 뺄셈의 결과도 써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난 본격적으로 3번, 4번 내용을 켤레 성질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켤레 성질입니다. 켤레 성질.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쨌든 문제를 기본적으로 몇 개 내주긴 할 건데 이 개념을 백지 테스트를 했을 때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러 번 쓰는 게 그게 숙제가 되는 거야. 오늘의 숙제. 자, 켤레 성질이야. 켤레 성질. 켤레 성질에서 몇 가지는 미리 따로 빼서 봤어. 합, 뺄셈, 곱셈. 이게 굉장히 쉽다. 얘도 사실 켤레 성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그냥 써놓은 거고 서로가 서로의 켤레 복수수가 된다. 얘도 사실 일반적인 교과동화 교재에는 다 켤레 성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미리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말고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좀 배울 거거든.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미리 제목을 좀 달아놓고 갈게. 얘는 첫 번째, 다 내가 만든 문장인 거니까 너희들도 그냥 똑같이 적어봐. 켤레. 이거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 씌우는 거. 켤레와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의 교환 가능성이라고 적어볼게요. 아이씨, 글씨가 괜찮네. 교환 가능성. 그리고 쌤이 만든 문장이니까 그냥 작은 따옴표를 좀 붙여볼게.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 이 멘트 자체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쌤이 그냥 만든 문장이니까 그림자 관계식.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추가로 공부하고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켤레와 사칙 연산의 교환 가능성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덧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 켤레와 사칙 연산의 교환 가능성은 이런 얘기지. 우리 1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써볼게. 얘는 자, 이렇게 쭉 펼쳐질 거야. 우리 두 개의 복수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Z1하고 Z2가 있는데 자, Z1하고 Z2를 더한 다음에 자, 따라와봐. 필기 조금 요거 한마디만 하고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어떤 두 개의 복수수 Z1, Z2 이름으로 얘기해볼게. 얘네들을 더한 결과에다가 바를 씌운다. 더한 다음에 허수부의 보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이거지. 더한 놈의 켤레 복수수를 구하면 이것은 이 Z1, Z2의 켤레 복수수를 미리 구한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켤레와 사칙 연산의 교환 가능성. 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문장을 만든 거야. 다시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건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전체에다 씌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각각 찢어가지고 씌워도 된다. 또는 각각에 있는 발을 크게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곱셈도 마찬가지야. 뺄셈도 마찬가지니까 뺄셈은 그냥 여기다 같이 쓸게요. 이게 덧셈도 되는 거니까 뺄셈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곱셈도 얘기해보면 또 똑같아요. Z1하고 Z2라는 걸 곱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서 켤레 복수수를 구하면 얘는 내가 뭐 얘기할지 얘 느낌이 좀 오지? Z1을 켤레를 취한 거랑 Z2를 켤레를 취한 것끼리 곱한 거랑도 당연히 결과가 똑같아요. 곱셈을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거랑 켤레를 취한 다음에
곱셈을 한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켤레를 취하는 행동과 사칙연산은 자리를 바꿔도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교환 가능성이라고 앞뒤를 바꿔도 된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 Z1 분의 Z2 나눗셈을 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켤레를 취하면 얘는 각각을 켤레를 취한 다음에 그것들끼리 나눗셈을 한 결과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증명은 생략할 건데 왜 생략할 거냐? 너희들이 집에서 해봐도 돼. 어떻게 하냐? 얘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얘 C 더하기 DI라고 놓고 너희들이 직접 더한 다음에 허수고 부호 반대로 바꿔보고 바꾼 것끼리 더해보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 확인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증명은 이 첫 번째 요놈에 대한 증명은 너희들이 그냥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I라고 모델링 해놓은 다음에 로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생략할게요. 뭐 의미 있는 증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요. 의심스럽고 만약에 쌤한테 증명을 좀 받고 싶다. 따로 찾아와요. 그럼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집에서도 한번 그냥 아무거나 숫자로 해도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눗셈은 우리 전제 조건이 있지? 대전제 조건이 있죠. 나눗셈은 참고로 얘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 Z1이 이 분모 쪽에 들어가는 나눔의 대상, 나누게 되는 그 수는 0이 아니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말 안 해도 이미 이렇게 분수의 표현을 쓰는 순간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 켤레와 사치연산의 교환 가능성인데요. 이제 조금 실전적인 얘기로 하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멘트. 이 1번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 우리가 이쪽에서 일로 가는 방향도 중요하고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쪽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쪽 방향이 뭐냐? 이걸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건 그냥 각각의 켤레 취하고 사칙 연산을 한 거랑 똑같다. 마치 발을 찢어내는 느낌인 거지. 발을 찢어내는 방향이 훨씬 좀 중요한데 요거와 관련된 멘트를 어떻게 적을 거냐? 자, 이렇게 기억해. 좀 유치하지만 이 바라는 거, 위에 씌워진 이 짝대기라는 건 뿌리 끝까지 침투한다.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인 것 같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가지고 해볼게.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말이냐? 자, 봐봐. 복잡하게 내가 시간 써볼게. 2 더하기 3 Z1 뭐 예를 들어서 Z2의 바 분해 여기에는 뭐 Z1의 바 더하기 Z2의 바 뭐 이런 복잡한 식이 있었다고 쳐볼게. Z1, Z2는 복소수인 거고 이놈 전체에다가 내가 켤레를 딱 취했어. 지지고 곱고 얘랑 얘랑 곱하고 3 곱하고 더하기 2 한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걸 분자에 올리고 그렇게 다 더한 다음에 바를 취했으면 이 바라는 건 전체에 씌워진 바는 이 뿌리 깊은 곳까지 다 침투를 해. 왜? 여기가 지금 다 덧셈, 곱셈, 덧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잖아. 그래서 이 바는 다 각각에 뿌려진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돼. 따라와. 이렇게 짝대기가 있고요. 바는 뿌리 끝까지 침투한다. 자, 여기에도 침투해요. 2, 3, Z1, Z2바, Z1바, Z2바에 다 각각 뿌려진 거야. 마치 발을 분배하는 느낌으로. 분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2에다가 발을 치면 얼마일까? 2의 혈내분수는 얼마야? 2의 혈내분수는 2예요.
그치? 허수부가 0이잖아. 바꿀 게 없어. 얘는 그대로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이 2의 바가 침투한 겁니다. 그 다음에 3. 3의 침투에도 3이야. Z1에 침투하면 Z1의 바라고 써주면 되겠죠. Z2 바의 바가 침투하면 다시 Z2로 돌아올 거야. 바의 바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다 뿌리 끝까지 침투하니까 Z1 바의 바가 취해지면 얘는 Z1으로 돌아올 거고요. Z2 바에 또 바가 취해지면 Z2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복잡한 식 나왔을 때 그 전체에다가 켤레를 때려버리면 각각에다가 다 뿌려낸 결과랑도 당연히 똑같다. 이게 사치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식을 내가 그냥 하나 대표적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 물론 여기서 다 하나씩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체에다가 합쳤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는 하니까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방향을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개념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 얘는 그림자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쓸 건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 이 자체로 문제가 나와요. Z의 켤레를 취한 놈이 Z랑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켤레를 취했는데 원래 놈이랑 똑같대.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바로 그냥 이 조건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거든. 그게 뭐냐면 자 봐봐 이걸로 볼게. Z를 A 플러스 B라고 모델링 했을 때 얘랑 똑같다라고 준 거야. 이 관계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으면 이게 A랑 B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라고 보면 이 앞에 건 당연히 똑같지. A니까. 근데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다는 얘기잖아. B하고 마이너스 P가 같으려면 B는 뭐 해야 되지?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놈이 너희들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정보는 B가 0이다는 얘기야. 근데 B가 0이면 그 Z가 무슨 수란 얘기지? A 플러스 B에서 B가 0이면 0이 없다는 얘기잖아. 뭐라는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Z가 실수다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답은 여기서 사실 했어. 가빈이가 처음에 살짝 잘못되다 거 2에다가 켤레를 취하면 그대로 2가 돼. 2가 뭐니까? 실수니까. 실수면 켤레를 취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얘는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똑같은 말이죠. Z 마이너스 이거 이항해가지고 Z 마이너스 Z 바가 0이에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인 거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 Z는 실수인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꾸로 Z가 실수라면 예를 들어 3이야. 3이라면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이 화살표를 뭐로 바꿀까요? 양방향으로 바꿀 거예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왼쪽에 있는 관계식이랑 이 Z가 실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면 문제가 얘를 던져줬어? 너희들은 Z가 실수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문제풀을 이어가야 하는 거고 거꾸로 Z가 실수라면 우리는 이런 관계식, 이 관계식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거든. Z가 실수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줬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실수라는 걸 캐치했어? 그럼 나는 이미 힌트 하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야. Z랑 Z바에 대한 어떤 관계식 정보 하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너희들이 습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자 관계식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거거든. 어떤 말이냐면 중요해. 자, 여기는 양방향이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많이 쓰이는 개념이 이 왼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 이 말이 나오거나 Z가 실수라는 게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실수라고 알려줬어? 그럼 너희들은 문제풀이에다가 얘를 그냥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관계식이라고 해서 자 다시 Z가 실수라는 말이 파악이 됐어요. 지금 왼쪽 방향에 집중해볼게. 그럼 너희들은 풀이칸에다가 얘를 적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 자체가 힌트로 강력한 무기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그림자
관계식이라는 말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봐. 너희들이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관계식. 그렇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따 한 문제를 또 같이 구경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써볼게요. 이제 이런 조건이 또 나오고요. 또다시 이런 조건도 나옵니다. Z의 바를 취했는데 이번엔 Z랑 같은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Z랑 같대요. 바를 취했는데 원래 놈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이 되어버렸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가 Z바는 요거 A-BI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Z는 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준 거거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다. 얘랑 같다라는 게 이 말이랑 같은 말인 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I는 뭐 B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똑같은 거잖아 이미. A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A가 얘가 얼마여야지 이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A가 0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클리어지 보자. 이제 A는 0이다라고 적기보다는 이제 그럼 A가 0이라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잖아. Z가 뭐라는 얘기지? 또 부족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i인데 이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지금 없잖아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b가 0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얘는 그제서야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냥 몇 i 꼴 문자 곱하기 i 꼴로 나와 있으면 얘는 0 또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z가 0 또는 순허수구나.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해서는 안 돼. 개념이라는 건 정말 탄탄하게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뭐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이거 이항해가지고 Z와 Z 바의 합이 0이에요. 뭐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겠지. 같은 말이죠.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너희들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Z는 0이거나 순허수구나. 0이거나 순허수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0이나 순허수를 집어넣어 보면 이 관계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 당연히 양방향의 개념이었다. 양방향의 개념이었어요.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라는 거지. 문제는 얘가 나왔을 때 얘를 캐치하고 끌고 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나왔을 때 즉 Z가 뭐 0은 사실 근데 이 왼쪽 방향을 얘기할 때 0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 Z가 0입니다 이렇게 주진 않을 거니까 이 왼쪽 방향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가볼게요. Z가 순허수라고 나오면 이 관계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 힌트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 또 뭐 쓸까? 순허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쓰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서 여기에서 딸려오는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림자는 우리가 해가 떠있는 한 무조건 같이 따라오는 놈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림자처럼 그냥 딸려오는 놈이다. 이게 이 자체적으로 단서가 된다라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점점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방향, 그림자 관계식을 적는 그 방향으로 한 번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웠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한 문제만 좀 구경을 한번 해보자. 시간이 몇 시니까요? 44분 좋아요. 봅시다. 자, 436번 한번 볼게. 이거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더 심오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436번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그냥 개념의 연장선으로 잘 정리 한번 해봐. 자, Z가 A 플러스 BI라고 나왔고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어. 이거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준 거야. 맞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Z가 A 플러스 B라고 나왔는데 A랑 B랑 둘 다 0이 아니래.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던져주고 있구나. 말로 준 게 아니라 쟤는 모델링의 결과로 그냥 던져주고 있었던 거죠. 써볼게요. Z는 A 플러스 BI고 거기 말로 나와 있는 걸 그냥 간단한 수식으로 바꾸면 A, B가 0이 아니라는 존재 조건까지 깔아준 겁니다. 그때 자 봐봐. Z의 제곱 마이너스 Z 이게 뭐라고 나왔어? 실수라고 나왔지. 그럼 너희들의 약간의 하등한 풀이를 해볼게. 하등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어가 좀 그런가? 센가? 약간의 수준이 낮은 이것도 센가? 하여튼 그냥 좀 교과서적으로 약간 노가다성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나와 있잖아. 이제 수식을 적을 수 있잖아. 얘 가지고 제곱하고 빼볼게요. 진짜로. 그럼 A 플러스 BI에 A 플러스 BI에 제곱에다가 물론 얘는 이 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난이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야.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서 빛을 발하는 게 그림자 관계식이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I를 한번 빼봅시다. 얘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실수부만 있고 허수부가 0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얘를 계산해 보시면 자 이거 암산 가능하니? 내가 바로 실수부랑 허수부 정리할 거야. 여기 이거 제곱하면 실수부 뭐 나올까? A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여기 A까지 있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B제곱만큼이 I가 안 달려있는 실수부로 들어갈 거고 여기 앞에서 EAB I랑 빼기 BI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B로 묶어내시면 EA-1, EAB-B만큼의 I가 된다.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그냥 계산을 조금 암산만 한 거니까 만약에 암산이 잘 안 되면 얘 제곱하고 빼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잘 정리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실수란 말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어디가 0이야? 여기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맞지? 근데 애초에 깔려있는 조건이 있어요. A랑 B는 둘 다 0이 아니라고 줬어. 여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2A-1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 A가 2분의 1이었구나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A 더하기 BI에서 일단 앞부분을 구했어. 이 문제에서 주어진 Z는 2분의 1 더하기 BI구나. A를 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A라고 쓸 필요가 없겠죠. 여전히 지금 원지물을 이 B값은 0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보기를 봤을 때 기억 일단 보자. 기억은 그냥 말 문제인 거고 말로 끝낼 수가 있겠죠? Z제곱 마이너스 Z 얘가 뭐라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의 켤레를 구해도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실수의 켤레를 취해도 통제로의 켤레를 취해도 그 실수가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 여기 기억에 나와 있는 그 실수는 이 실수랑 값도 같은 거지. 같은 실수인 거야. 얘가 예를 들어 4였다면 Z제곱 마이너스 Z의 발을 취한 그 실수도 4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니은은 봐봐. Z가 2분의 1인 거, 실수부가 2분의 1인 거 구했잖아? 그럼 Z바, 우리 이미 Z바랑 Z의 합이 실수부의 2배다 이미 정리했어요. 어떤 복소수랑 그놈의 켤레 복소수 가면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부의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 얘가 발을 취해도 실수부는 그대로 있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뒤쪽이 지워지고 앞쪽이 2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Z 더하기 Z바는 1이 됩니다. 이건 B를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D가 볼게. 우리 이거 두 개 곱셈의 결과도 이미 정리했어. 이거는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랑 그놈의 켤레 곱수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저게 말로 하면 무슨 의미야? 이 Z나 Z바가 가지고 있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한 거는
얘 제곱 한 번 더한 거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b도 제곱하면 b제곱인 거니까. 그래서 이 z가 가지고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거. 그때 합차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알아서 외워질 거야. 자기랑 자기의 켤레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써볼게요. 이 둘을 곱하면 z와 z바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얼마? 4분의 1. 허수부의 제곱 얼마?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그 둘의 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합차로 전개를 했을 때. 그래서 얘가 4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왜? b가 실수인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이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반드시 커. 그래서 4분의 1에 0보다 큰 걸 더했으니까 4분의 1보다 크다.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기억은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것이고 하나의 방법으로 더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냥 모델링 한 걸로 약간의 그냥 단순 계산 등을 통해서 간다라는 건데,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도 풀어보자. 집중해야 돼. 이거 z제곱 마이너스 z 얘가 실수라고 줬어. 실수라고 줬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라는 걸 값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 얘가 뭐 3이라고 줬어. 그래도 실수다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그림자 관계식을 쓰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쓰면 되겠지? z의 제곱 마이너스 z. 조금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봐. 그림자 관계식이라는 건 이놈의 켤레를 취한 거나 안 취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켤레를 취한 거나 안 취한 거나 같다라는 그 관계식이 그림자 관계식이에요. 그치? 그 실수가 되는 그 대상 이 자체에 켤레를 취한 거나 안 취한 거나 똑같다라는 관계식. 근데 얘 반은 우리 뿌리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안쪽까지 침투를 하면 얘는 z 바의 제곱이 되겠죠. 이 z 제곱이라는 것도 곱셈인 거니까. 그 다음에 z의 바가 될 거고 여기 우측은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되면서 얘는 한 변으로 정리했을 때 반드시 z 마이너스 z바로 묶여요. 이거 넘기면 왜 묶이는지도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여기 z 제곱에 요걸 이쪽 넘겨볼게. 그럼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플러스 z 바를 내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 바가 될 거고요. 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가 합차로 또 찢어지기 때문에 z 더하기 z 바, 그 다음에 얘가 z 마이너스 z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z 마이너스 z 바가 되면서 우리가 공통 인수를 찾아냈고 이제는 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겠지. 따라서 마지막 z 마이너스 z 바 이거 여러 번 좀 써 보셔야 돼요.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어려운 것 뿐이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z 더하기 z 바에 여기 빼기 1이 묶여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결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왔냐?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야. 그러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관계식이 힌트로 자리 잡고 있겠네. 그걸 정리했더니 즉 뭐 다 침투시키고 넘길 거 넘기고 인수분해 하듯이 정리를 했더니 마지막 결론 여기에 도달했어요. 여기에. 그럼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z-z가 우리 이거 알고 있어.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얘 EBI예요. EBI 맞지? EBI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 뺀 거니까 요만큼이 EBI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EBI인데 b가 0이 아니니까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0이 아닌 거랑 얘랑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여기 뒤쪽이 0이 됩니다. 뒤쪽이.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z 더하기 z바가 얼마라는 걸 얻은 거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쪽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z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아니지 1이죠. z 더하기 z바가 1이라는 거구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z 더하기 z바는 우리 z가 가지고 있는 실수부의 2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1의 단조간이 2분의 1이 z랑 z바가 가지고 있는 실수부의 값이었으니까 이 z가 2분의 1 더하기 bi다라는 거를 또다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 약간 결론 도출의 과정, 이 순서가 좀 다르거든? 얘는 직접 a 플러스 bi를 넣고 계산하고서 이 허수부가 0이 된다는 걸로부터 a랑 b의 단서를 캐치해서 a가 2분의 1이라는 이 조건이 먼저 밝혀지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a 자리에 2분의 1을 넣고 z가 얘 더하기 얘다, 얘 더하기 얘다 해서 뭐 곱셈이나 합의 결과를 분석을 한 건데 얘는 신기하게도 그림자 관계식을 정리했더니 그냥 이 합에 대한 단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실수부가 2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합 자체의 정보가 튀어나온 거지. 또는 뺄셈 자체의 정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수부 또는 허수부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니은, 디귿 다 똑같이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얘는 왜 첫 번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봐. 이 z제곱 마이너스 z 계산이 할만하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z의 4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a 플러스 bi를 4제곱을 하고 a 플러스 bi를 뺀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허수부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부분이 0이 된다라부터 뭔가 a나 b에 대해 단서를 얻고 이렇게 되는데 이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 관계식을 이용하면 그냥 넘기고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내기만 하면 바로 어떤 단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속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어떻게 복잡하게 나와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우세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준 이유는 당연히 이것도 있는 거야. 모델링에 충실하게 푼 거죠. 그리고 그림자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 풀이도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왜 Z, 이거 넘겼을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심플하게 Z랑 Z 바라고 했지만 이 자체가 심플하게 Z로 안 나오고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뭔가 Z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자 관계식이 한쪽으로 정리했을 때 지금처럼 Z-Z 바로 묶이는 게 우연일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묶일까 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이 부분은 이 Z랑 Z 바자리에 따른 어떤 복잡한 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단위인 Z-Z 바 얘로 반드시 묶여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수정리를 공부했잖아. 자, 여기 봐봐. 이걸 이해하면 진짜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 요 Z 자리에 이거 그림자에 지금 쓴 거야. Z 자리에 Z 바를 대입하면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Z를 그냥 뭔가를 대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 Z 자리에 Z 바를 대입하면 왼쪽 오른쪽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으시지? 그치? Z 바로 다 바꾸면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Z 바가 되는 거니까 내가 Z에다가 Z 바를 대입하면 이 좌변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넘겼다고 정리했을 때 반드시 0이 된다는 거지. 반드시 0이 돼요. 왜? 이게 다 Z바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지면서 무조건 0이 돼. 그럼 이게 인수정리에서 배웠던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야. Z 자리에 Z바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2번의 앞쪽에서 이 실수에서 나오는 그림자 관계식인 거고 따라서 실수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림자 관계식은 반드시 인수 정리의 확장적인 응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Z-Z바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수정에서 배웠던 아이디어. Z 자리에 Z바를 넣었는데 0 됐어? Z-Z바로 묶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자꾸 쌓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이 개념을 완벽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36번에 있는 두 가지 풀이 똑같이 여러 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숙제는 436번 그 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앞쪽 것만 숙제로 내줄 거야. 여기 어디까지냐? 지금 407번까지. 407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백지노트 열심히 작성해 보시고요. 문제 몇 문제 안 되니까 잘 풀어보세요.